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단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중 특정 소방 대상물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소방시설이에요. 자, 총 5가지의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소화기구가 있습니다. 소화기구가 있고요. 두 번째가 비상경보설비. 그 다음 세 번째, 자동화재 탐지설비. 그 다음 네 번째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피난 구조 설비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의 설비들은 바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설비들인 거예요. 5가지. 그래서 보기를 보시게 되면 1번에 바로 비상경보설비가 있죠. 비상경보설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보기 중에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걸 찾는 거죠. 자, 1번에 숙박시설, 2번에 실내 수영장, 3번에 의료시설, 4번에 의원. 자, 이제 보기 중에서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실내 수영장이 아니죠. 자, 실내에 있는 운동시설은 돼요. 운동시설은 되지만 이 수영장은 제외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실내 수영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필외침을 설치해야 하는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필외침을 설치할 때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필외침을 설치하는가? 바로 지정 수량의 몇 배? 10배 이상이죠.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반드시 필외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의 10배가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및 지정 수량에 대한 기준 중 다음 괄호안에 알맞은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금속분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죠. 자, 빈칸에 이제 알맞은 값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자,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 몇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몇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자, 얼마예요? 바로 150 마이크로미터죠.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보시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죠. 그 중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80m이고 층수가 21층인 아파트.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몇 미터? 120m 이상입니다. 자, 120m 이상이거나 층수가 21층이 아니에요. 30층 이상이죠. 30층 이상. 그래서 아파트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이거나 층수가 30층 이상일 때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1번이 틀렸네요. 다음 2번에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이다. 맞는 거죠?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맞고요. 다음 3번. 연면적 2만 제곱미터인 운동시설. 그래서 2만 제곱미터. 이것은 15,000 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거죠. 그 다음 4번.
지상층의 층수가 15층인 복합 건축물. 맞습니다. 왜냐면 자, 15층이라고 했어요. 11층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별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바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급수탑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어때요? 설치 높이? 맞죠? 그래서 급수탑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 자, 맞는 거고요. 다음 2번.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100mm로 할 것. 네, 2번 틀렸네요.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100mm가 아니죠. 65mm가 맞습니다. 자, 2번이 틀렸네요. 다음 3번. 저수조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 자, 둘 다 60cm 이상 맞죠? 자, 3번. 자, 맞습니다. 다음 4번.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잘 보셔야 돼요. 4.5m 이상 아니고요. 4.5m 이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금액은 자, 지금 몇 회라고 했어요? 3차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했죠? 예, 과태료 부과 금액. 그래서 먼저 1차 위반. 자, 1차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 과태료가 얼마냐? 과태료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다음 2차 위반했을 때는 자, 이때는 과태료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그리고 3차 이상, 뭐 3차, 4차, 5차 다 해당되겠죠? 3차 이상 위반했을 경우는 자, 과태료가 300만 원이에요. 자, 암기하기 편하죠? 편하죠?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그렇죠? 그래서 3차 이상 위반했기 때문에 얼마예요? 과태료는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중 살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 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 수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석탄, 목탄류는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단, 석탄,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취급 기준 중에서 살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 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 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 수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그리고 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석탄, 목탄류를 쌓는 부분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먼저 석탄, 목탄류를 쌓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첫 번째 이 노란색으로 지금 줄을 그은 부분이 아닌 경우는 쌓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예요. 200제곱미터 이하인데 자, 이 내용, 이 예외 사항 때문에 석탄, 목탄류에 쌓는 부분의 면적이 더 넓어집니다. 얼마냐면 바로 30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의 300제곱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유별 저장, 취급의 공통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일단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1류부터 6류까지 총 6개의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 괄호 안에 어떤 위험물이 들어가는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자, 이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자, 여기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자,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 보세요. 철분, 금속, 마그네슘
이거 어떤 위험물이죠? 다 이류 위험물이죠. 예, 제2류 위험물들이에요. 인화성 고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답은 제2류 위험물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소방 기본 법령상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자, 소방 기본 법령상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자,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자 누구예요? 예, 바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자는 소방청장이 하게 되어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소방력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방력의 기준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소방본부장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자, 이건 바로 주체가 틀렸죠. 네, 소방본부장이 아니고요. 바로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그렇죠? 시도지사가 들어가야 맞죠. 1번이 틀렸네요. 1번. 다음 2번. 소방 자동차 등 소방 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틀린 내용 없죠. 3번. 소방력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소방력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다음 4번.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소방력이라 한다. 이건 소방력의 정의를 말하는 거죠. 또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업자가 지휘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가? 자, 여기 보시면 소방시설업자가 지휘승계를 신고할 때, 지휘승계를 신고하고자 할 때 그 상속일 또는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자, 관련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가?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정답은 4번의 30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인화성 액체 위험물의 5개 탱크 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유제의 기준 중 틀린 것은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방유제의 기준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입니다. 하나. 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맞는 거죠. 그렇죠? 탱크가 하나일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자, 1번. 자, 맞는 거고요. 2번.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자, 2기 이상일 때입니다. 2기.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에서 용량이 최대인 것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이것도 맞는 거죠. 그렇죠? 용량이 가장 큰 것 용량의 110% 이상이 맞습니다. 다음 3번. 방유제의 높이는 1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그리고 지하 매설 깊이 0.5m 이상으로 할 것. 3번이 틀렸네요. 자, 먼저 방유제의 높이는 1m 이상이 아니고요. 0.5m 이상이죠. 0.5m 이상 3m 이하가 맞습니다. 자, 두께는 맞아요. 0.2m 이상 맞습니다. 그리고 지하 매설 깊이는 0.5m 이상이 아니죠. 1m 이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4번. 방유제 내의 면적은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오죠.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보기 중에서 이제 옳게 설명된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소방 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은 제외,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자, 1번 틀렸죠? 자, 어디가 틀렸냐?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은 제외가 아니고요.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하는 거죠. 이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 제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2번. 소방서장이란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아니죠. 소방서장이 아니고요. 이것은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장. 자, 틀렸고요. 자, 3번.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어때요? 맞죠? 그렇죠? 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4번.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자체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틀렸습니다. 자체소방대원이 아니고요. 의용소방대원이죠. 의용소방대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틀린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라고 있습니다. 자, 보기에 나와 있는 기준 중에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곳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복합 건축물. 1번 맞죠? 네, 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맞습니다. 맞고요. 2번, 지하상가입니다.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어때요? 맞는 거죠? 지하상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맞고요. 3번, 수용인원 150명인 운동시설. 맞죠? 자, 운동시설은 수용인원이 몇 명 이상이 돼야 돼요? 운동시설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 맞는 거고요. 4번, 수용인원 300명인 판매시설.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몇 명 이상일 때? 500명 이상일 때죠. 500명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합니다. 근데 300명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보기형의 금고 이상의 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소방기본법령,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보기에서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결격 사유가 아닌 것. 자, 1번에 피성년 후견인. 이거 결격 사유 맞죠? 피성년 후견인. 자, 맞고요. 2번. 금고 이상의 형액,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유예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결격 사유 맞죠? 다음 3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 안 지났죠? 2년 안 지났으니까 결격 사유. 자, 맞습니다. 4번.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자,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 안 되죠. 그러니까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격 사유지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특수 가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특수 가연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돼요. 자, 1번에 낙엽, 2번 사류, 3번에 석탄, 4번에 넝마. 자, 네 가지 중에서 특수 가연물이 아닌 게 하나가 있죠. 바로 낙엽입니다. 낙엽. 낙엽은 특수 가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사류 같은 경우는 몇 킬로그램 이상일 때 1000kg 이상이 되죠. 수량 자체가 1000kg 이상.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10,000kg 이상입니다. 10,000kg 이상. 지정 수량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넝마는 1000kg 이상. 이것도 같이 좀 암기해 주세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보기 중에서 특수 가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의 낙엽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자, 어떤 시험이에요?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응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1번에 건축사, 2번 건설안전기술사, 3번 위험물 기능장, 4번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 보기 중에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설안전기술사죠. 이것은 응시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소방시설공사법령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 보조설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자, 여기서는 이게 보세요.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 보조설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외고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 되지만 여기 있는 내용은 제외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외입니다. 제외. 다음 2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옥내 5개 수화전 설비를 증설하는 공사 맞고요. 다음 3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증설하는 공사. 그러니까 증설인지 신설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맞아요. 다음 4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신설하는 공사. 증설도 맞고요. 신설도 맞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보기 중에서 바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 소방대상물 범위가 아닌 것,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는 거예요. 자, 1번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는 제외,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방호 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자, 이건 해당 사항 맞습니다. 자, 맞고요. 2번 제연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제연 구역을 증설할 때, 이것도 해당 사항이 되죠. 다음 3번 연소 방지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살수 구역을 증설할 때, 이것도 자, 맞습니다. 그럼 4번이 틀렸네요. 자,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방호 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자, 보시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은 맞아요. 자, 맞지만 여기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건 제외입니다. 제외.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제외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겁니다.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